네, 정치 인사들을 모아 속풀이하는 시간 1타 정치입니다. 박영식 시사 에디터, 김종욱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와 어제 박영식 에디터님이 작두 타셨어요. 왜요? 12시 1분에 네. 구속영장 발부될 거라고 하셨는데 네. 거의 비슷했어요. 거의. 근데 이거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그 온라인상으로는 기사가 12시 1분에 났고요. 네. 그 연합뉴스 속보 같은 게 12시 3분에 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한 11시 몇 분쯤 됐다는 얘기는 있는데 네, 맞아요. 보도는 아무튼 11시 1분이었어요. 12시 1분. 아, 12시 1분. 그렇죠. 제가 알기로는 대한민국에서 장성철 소장과 제가 가장 근사하게 맞췄다는. 제가 어제 11시 반 여기서 얘기했었는데 11시 반이요? 11시 반 전에 주무시기 전에 아.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했는데 네. 저는 네. 12시 01분을 얘기했습니다. 대단하십니다. 나중에 확인해 그래서 봐야겠네요. 정확히. 3617 윤석열, 4398 김건희. 자, 이렇게 수형 번호까지 나왔습니다. 근데 지금 김건희가 식사도 거부하고 네? 독방에서 이러고 있대요. 네. 제가 걱정되는 건 내일 이제 특검에서 조사를 한다고 하는데 네. 이 소환 조사에 윤석열처럼 응하지 않으면 어떡하지? 밥 좀 먹지?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네. 글쎄 뭐 그 식사야 뭐 안 할 수 있죠. 네. 그리고 지금 아크로비스타에서 이렇게까지 명품이 논란이 되는 인물이라면 얼마나 호화로운 또 식단과 식사를 했겠습니까? 네. 좋은 데 가서 좋은 거 먹고 지내지 않았겠어요? 근데 완전히 다른 세계에 들어가서 오늘 아침 식사 첫 메뉴가 식빵, 딸기잼, 우유 뭐 이런 거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그리고 제가 그 교도관 지인에게 또 물어보니까 식빵도 이 단가 1,733원을 맞춰야 돼가지고 우리가 이제 보통 민간에서 먹는 그런 식빵하고 조금 또 질적으로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뭐 구치소별로 다를 수 있겠지만 그래요? 그런 얘기를 하시다 보니까 뭐 본인이 굉장히 근사한 빵집 기억나시겠지만은 굉장히 유명한 빵집에 김건희가 윤석열이랑 같이 갔다가 그 일대 교통 마비됐던 적이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예. 또 빵 미식가거든요. 근데 이제 이 식빵이 또 마음에 안 들어서 마음에 안 입맛도 들었나? 없고 입맛도 떨어지고 하다 보니까 자꾸 시금전폐하는 모양인데 뭐 다행히도 내일은 나온다고 하니까요. 뭐 그나마 다행입니다. 나온다고 하는 그 보도도 있고요. 안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점치는 보도도 있어요. 방금 지금 속보로 나오는 거는 내일 나온다는 거 아닌가요? 통보했다는데 네. 뭐 지 맘대로요. 지가 나오고 싶으면 나오고 예. 안 나오고 싶으면 안 나오고 네. 부창부수라고 제가 군대 갔을 때는 와 식빵하고 딸기잼 우유 나오면 와 너무 기뻐했어요. 너무 맛있을 것 같은데. 좋겠다 오늘 기다린다 이랬었는데 네. 이것도 못 먹는다. 그다음에 요즘 보니까는 또 그 4398 수용 번호가 나오니까 이것도 윤석열하고 합쳐가지고 3817인가요? 네, 3617. 3617 이거 합치면 8015래요. 아, 815 가네요. 그래서 이게 일제로부터 해방된 날이잖아요. 우리가 일제 와서 싸워서 해방된 날인데 야 이거 국민들이 이제 이 악다구니 윤건희로부터 해방된 날이구나 뭐 이래서 많은 신기하네. 국민들이 어제는 되게 푹 잠을 주무셨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 원래 군대 가면 변도 안 나와요 잘 낯설어서 그러니까 자 김건희 다 겪는 거야 남들은 다 걱정하지 말고 거기서 잘 적응하며 살길 바란다. 네, 한 일주일 있으면 적응될 거예요. 그러면 예. 잘 쳐드시고 잘 나옵니다. 네. 뭐 조금 이따 저녁은 이제 오이냉국 나오니까요. 오이냉국 먹고 좀 속 차려가지고 정신 좀 차리고요. 정신 좀 번쩍 들었으면 좋겠고요. 네, 우리 에디터님 또 이거 싹 또 보셨군요. 아 그럼요. 어제 이제 네. 그 제가 쭉 봤는데 예. 오늘 저녁은 오이냉국 비빔나물 달걀 후라이 열무김치가 준비돼 있고요. 네. 내일 그 특검 조사 나오기 전에는 문어 어묵국과 깻잎 양념 무침, 조미김 배추김치가 아침으로 준비돼 있습니다. 잘 나오는데요. 비교적 뭐 저 잘 나온다고 예. 생각합니다. 네. 예. 지금 속보로 나온 걸로는 특검이 구치소로부터 김건희가 내일 출석 예정이다라는 통보를 받았다고 하고요. 네. 뭐 관련해서 오전 10시잖아요. 소환 통보가. 예, 그러니까 소환이. 김건희는 나올 거예요. 이유가 뭐냐면 윤석열은 나가나 안 나가나 똑같아요. 이제 인생 끝났어요. 어차피 왜냐하면 무기징역. 사형 아닌 무기징역이에요. 근데 예. 지금 분위기는 유죄로 가는 상황인데 김건희는 어제까지도 본인이 구속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던 만큼 자기는 양형을 다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형태로든지 자기의 형량을 줄이는 방식으로 채택을 하려면 조사 같은 경우 다 나가서 얘기하는 방식을 채택할 거라 생각이 들어서 명확해요. 그러니까 남편은 버림을 받았다. 자기만 잘 살면 돼.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일정한 시간 동안 가서 조사와 수사를 받을 거라 생각이 들고
아마도 일정한 지금 그러니까 국민들의 눈 시선이 이렇게 딱 모여 있는 시간 동안 이렇게 할 겁니다만 이제 그 이후에는 아마 또 농간을 부리겠죠. 예, 어제 이제 보도 나온 것 중에서 구속영장 실질심사 때 판사가 마지막 질문을 했는데 반 클리프 아펠 목걸이 받았느냐? 그랬더니 김건희가 누구한테요? 라고 했다가 안 받았다. 누구든지 얘기하니까 안 받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요. 저는 사실 그 중간에 누구한테요? 이게 제일 재밌었어요. 그 질문을 왜 했을까요? 너무나 많이 받아서요. 아, 지금 통일교로부터 일단 받았다라는 게 지금 하나의 정황이 나와 있고, 뭐 건진이 김건희한테 전달했고, 이 그라프 목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직접 전달했고, 뭐 그거에 대해서 차후에 뭐 특히 샤넬백 같은 경우에는 유경옥 씨를 통해서 샤넬 매장에서 신발로 바꿔치기 했다라는 게 지금 하나의 그 어떤 프레임이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만나봤던 서희건설 쪽 같은 경우에도 지금 반클리프 앤 아펠 말고도 또 다른 목걸이가 하나가 더 있고 또 귀걸이가 팔찌가 하나 더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 말고 우리가 사실은 명품이 워낙에 많아가지고 저도 얘기하면서 헷갈리는데 나토 순방 때 맸던 건 반클리프 아펠 그 스노우플레이크 말고 브로치가 하나 있었고요. 그리고 팔찌가 하나 또 있었어요. 근데 그거는 까르띠에 브랜드가 하나가 있었고 그리고 티파니가 하나 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김건희가 했던 주얼리류는 대부분 누군가에게 대가를 제공하고 또 이제 그 대가성으로 뇌물을 받았을 가능성이 높은 물건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생각하기에도 판사가 질문을 했는데 너무 받은 사람이 많아서 누구한테요라고 직접 갑자기 직감적으로 나온 게 아니겠는가. 뭐 되물어보는 데는 다 이유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예. 저는 사실 한 번도 해보지도 못하고 들어본 적도 없는 진짜 명품을 아까 에디터님도 말씀하셨지만 공부하고 있어요. 어떻게 잘하세요 이렇게? 예? 네. 저 오늘 보도를 보니까 아예 공부하신 정리가 네. 다 돼 있더라고요. 아 이미. 그게요? 그 시계 바샬론 콘스탄틴 뭐 이름들이 다들 굉장히 심오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바세린이냐 이래가지고 말들이 많았던 건데 보니까 그것도 되게 재밌잖아요. 그 서씨인가가 남자용 시계를 차고 갔는데 그 시계 멋있는데요. 어떤 시계입니까? 그랬더니 눈치 딱 까가지고 이 시계 말고요. 이 시계는 너무 좀 비까번쩍해서 사람들이 보면 뭐라 그러시니까 제가 바샬린 콘스탄틴. 판텍 필립을 보고 네, 갑자기 바샤론을 추천했죠. 요거 좋은 거 있습니다. 제가 거기 VIP여서 할인할 수 있으니까 그걸로 하시죠. 얘기해가지고 그것도 3개월 만에 다 수공으로 해야 된다는 거라서 그러니까 그 정도니까 제가 볼 때는 김건희는 사람을 만나서 자기에게 저희 뇌물을 바칠 수 있는 사람이면 그 시계 예쁘네요. 그 목걸이 예쁘네요. 이러지 않았을까? 그러면 그렇게 명분이 얘기하는데 앞에서 아이씨 또 달란 얘기야? 그럼 해야지. 이러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이게 쌓이고 쌓였겠죠. 쌓이고 쌓였을 거고 아마 제가 볼 때는 그쪽에서는 김건희랑은 이런 방식으로 작업을 해야 돼라고 하는 것이 돌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고 그러면 이 돌았으면 그쪽 뭐 이런 상품권 업계나 아니면 뭐 주얼리 업계나 이런 데 같은 경우는 그런 얘기들이 싹 돌았을 수 있죠. 그래서 아마 그쪽에서 돈 얘기 때문에 이것저것 사건이 많이 걸렸다는 얘기도 흘러나와요. 김건희가 명품을 좋아한다 이 얘기가 돈다는 얘기는 저도 들었습니다. 그게 사실인 것 같아요. 근데 그 이제 바샤론 콘스탄틴이 건네갔던 시기 자체가 최재형 목사님이 그 디올백 그 건네갔던 시기하고 동일한 9월이에요. 2022년 9월에 그 일이 벌어졌고 디올백도 마찬가지지만 바세론이 건네지고 해당 9월에 이제 그 1,800만 원짜리 로봇계 수의 계약이 대통령실 경호처와 이제 이루어지는 거죠. 네. 근데 그거로 아마 충분치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이 서모 씨라는 사람이 내가 판단하기에는 이 대리 구매뿐만이 아니라 김건희뿐만 아니라 윤석열에게도 검찰총장 퇴직할 때 고가의 넥타이들을 여러 차례 줬었다라고 하는데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거라는 불만을 아마 제기했었는지 아니면 김건희 스스로가 대리구매를 맡겨놓고 좀 머쓱했었는지 대통령실 홍보 업무를 할 생각이 있냐고 또 제안을 하잖아요. 예. 그런 거 보면은 김건희는 명태균에게도 공짜 여론조사를 받고 나서 대통령이 잘 되고 나니까 그 대가를 뭘로 지불하죠? 김영선에게 공천을 주는 방식으로 지불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가만 보면 아마 김건희가 되게 뭐 더러운 돈 5만 원 그 다발을 건네줬다라고 하고 신권이 아니라는 서 씨의 이야기에 따르면 서 씨의 주장에 그렇습니다. 따르면 그거를 줬다라고 하고 바세론 콘스탄틴을 구매를 하면서 일부 누구의 돈인지 모르겠지만 자기도 비용을 댄 것처럼 KBS 인터뷰에서는 얘기를 했더라고요. 자기 못 돌려받았다 비용을. 그걸 보면
3,500만 원짜리 영부인 DC가 들어가 있는 시계입니다만은 김건희가 준 돈이 예를 들어서 한 뭐 2천만 원 돈 정도라고 한다면 나머지 1,500은 자기 비용으로 결제했거나 자기 돈 1,000만 원 정도가 들어갔는데 그거를 따로 빼가지고 또 이분에게 지급할 수 있는 수단이 없다 보니까 1,800만 원짜리 수의 계약으로 대신해서 준 거 아닌가. 게다가 그거에 대해서 진짜. 불만을 막 가지다 보니까 예, 예. 아 그럼 2023년에 로봇계 8억 1,000짜리도 우리가 줄게.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뭔가 이 사람한테 대가를 제공하는 형태로 김건희가 움직였던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제가 판단할 때 무슨 1,000만 원을 줬니? 나 이것도 사실 아니라고 봐요. 맞아. 김건희가 돈을 왜 주겠습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본인이 뭐라 했어? 명태균 말에 의하면 나랑 윤석열은 인사권과 공천권을 반반 나눴다고 얘기를 했어요. 제가 다 나눠줄 수 있는 거잖아요. 대통령이라고 하는 게 인사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거기다가 또 공천권까지 개입할 수 있다고 생각한 거니까 자기가 그런 많은 막중한 권한이 있는데 아니 그따위 시계 하나 사는데 자기 돈 갖다 거기다 왜 줍니까 상식적으로. 저는 서 씨가 이걸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해서 거짓말한 거라고 생각을 맞습니다. 하는 거고요. 제가 볼 때는 김건희는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김건희는 돈을 쓰지 않는다. 돈을 왜 써? 자기는 권력이 있고 그다음에 자기 어머니로부터 배운 나에게 걸리적거리는 사람은 감옥으로 보내는 이런 수완들을 다 가지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예. 저는 뭐 시간이 지나면 그것마저도 아마 서 씨가 직접 이 말을 못한다고 그러더라고. 누가 돈을 줬는지 함구한다고 하는 거 보니까 또 다른 뇌물 창구의 어떤 사람을 통해서 그 돈을 받은 거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 생각 자체가 좀 이상한 게 서씨한테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잖아요. 저기 이제부터 외국 많이 갈 텐데 초라해 보일 것 같다. 시계가 없으면 초라해 보이는 거예요? 이상한 것 같아요. 뭐 생각 이제 자체가. 김건희의 사고 방식으로는 그랬을 수 있겠죠. 그리고 이게 원래 명품이라는 게 저는 뭐 가져보지 않았지만 하나를 가지면 두 개가 되고 싶고 두 개가 네 개가 되고 싶고 뭐 예를 들어서 작은 브랜드, 중저가 브랜드를 사면 고가 브랜드가 사고 싶고 고가 브랜드를 남들이 다 이제 브랜드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름이 안 박혀 있지만 누가 특정인들만 알 수 있는 브랜드만 사고 싶고 뭐 그런 거라면서요. 그러다 보니까 뭐 애초에 그 서모 씨가 찾다라고 했던 파텍 필립이라는 시계도 몇 억대를 구가하는 시계인데 그게 너무 반짝거리고 의리의리하다 보니까 그 시계를 보자마자 저런 거를 차고 싶다. 와. 저런 게 필요하다라는 식으로 아무튼 직설적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뭐 우리 김종욱 박사님이 말씀 주신 것처럼 서모 씨도 매우 수상한 사람이에요. 지금 이 서희건설의 이 회장이 이모 회장이 밝히기로는 이미 어제 자백을 하면서 뇌물 공여죄를 인정한 게 됐거든요. 내가 다 줬다. 지금 순순히 모든 걸 자백했잖아요. 심지어 목걸이 2개, 팔찌 하나까지 다 자백을 한 상황이잖아요. 그거는 서희건설이 자칫 잘못하면 무너질 수 있겠다라는 위기감 때문에 자백을 한 것이고 미안하지만 비교를 하자면 서모 씨와 그 지금 이제 유튜버를 한다는 그 서모 씨와 이 서희건설의 회장은 비교가 안 되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뇌물 공여죄를 자백하잖아요. 예. 이분도 언젠가는 뇌물 공여죄를 자백하게 될 거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물론 그 돈의 네. 출처는 밝혀져야 되겠지만. 예. 일단 저 명품을 찾는 저 명품병이 지금의 김건희 구속까지 이르는 것 같습니다. 오늘 김건희 특검이 국힘 당사, 중앙 당사를 압수수색했어요. 이거는 건진법사 청탁 관련한 거라고 하더라고요. 아마 내란 특검 관련해서도 이런 압수수색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오늘은 일단은 21g 등 관계자 주거지 건진법사 청탁 관련한 국힘 중앙당사 이렇게 압수수색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보니까 뭐 압수수색이라고 얘기 안 하고 특검에서는 전산협조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요? 전산협조를 받으려고 하는 거다. 압수수색이라고 하는 건 영장 받아가지고 가가지고 그냥 다 쳐버려서 갖고 오는 건데 그건 아닌 것 같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건진과 통일교에서 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마 제가 볼때 당원 문제인 것 같아요. 당원 만 명 어떻게 권성동 이렇게 얘기가 되면서 문제가 벌어진 게 있기 때문에 이게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당원 명부를 확보하는 게 되게 쉽지 않고 엄청나게 정치적 쟁점이 돼. 민주당 같은 경우도 과거에 이제 그런 일이 많이 있어서 아마 그래서 특검이 그런 정치적인 어떤 논란을 빚지 않기 위해서 압수수색이 아니라 전산 협조라고 얘기한 것 같은데요. 저는 이 건은 되게 중요한 건이에요. 그러니까 적어도 제가 생각할 때 전환길한테 왜 소위 그 김문수 그다음에 장동혁, 그다음에 최고위원 4명이 또르르 앉아가지고 거의 면접 보는 것처럼 시험을 보는 모습들을 보면 왜 전환길이 뭐라고 저렇게 할까라고 얘기했을 때 저는 전환길 개인의 뛰어남이 아니잖아요 전혀. 그건 제가 볼 때는 전환길로 대표되고 있는 표가 존재하는 거다. 당원들의 표가 존재한다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럼 그 표를 어떻게 확보했을 것인가의 문제는
아마도 그 사람들이 강제로 입당을 시켰거나 아니면 입당을 하도록 만들었거나 이런 상황이게 되면 상당히 큰 문제죠. 정당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근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이건 나중에 만약에 정당 해산이라고 하는 것이 실제로 작동을 하게 된다면 저는 중요한 헌법재판소의 판결 내용 중에 하나일 거라 생각이 드는데 아마 요거 전산협조 받아서 내용이 나오게 돼서 뭔가 좀 더 구체적인 게 나오게 되면 아마 진짜 압수수색 영장을 쳐서 세게 아, 그래요? 긁어와야죠. 왜냐하면 이거 이등장조 문제 같은 경우도 걸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본인이 동의하지 않았는데 강요에 의해서 정당에 가입하는 것도 되게 큰 문제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당장은 작아 보일지 모르겠습니다만 되게 큰 내용 중에 하나가 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김건희가 또 어제 이제 속보로 나왔던 거 저희가 JTBC 보도를 전해드린 바 있는데 건진법사 전성배하고 나눴던 그 건희 투폰 있잖아요. 이 폰으로 윤여호 통일교 당시에 제2인자 본부장이랑 통화를 하면서 이거 비밀 폰이니까 무슨 의견 있으면 여기로 문자 주세요라고 얘기를 했대요. 뒷자리 8563번. 네. 예.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그 육성이 확인된 거니까 이건 자백을 한 거죠. 우리가 이 방송에서도 건희 2도 있고 3도 있고 뭐 1도 있고 다 있을 수 있지만 지금 공식적으로 확인된 건 김건희의 개인 전화가 있고 비화폰이 있고 건희 2 폰까지 나온 거 아닙니까? 근데 건희 2의 경우에는 지금 명의가 김건희가 아니라 다른 행정관의 명의로 되어 있는 전화이고 통일교에 대한 사무나 어떤 요청을 받았을 때 건진이 주로 연락하는 폰이 건희 2 폰이었는데 이게 한남동 관저에서 김건희의 개인 전화와 기죽이 겹친다든지 뭐 6시 이후에 행정관들이 다 퇴근했는데도 불구하고 김건희가 썼을 걸로 추정되는 그런 내역들이 나온 거잖아요. 예. 그렇다면 이거는 김건희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한 바 있는데 그게 딱 지금 김건희의 육성으로 나와버렸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건희 2 폰으로 윤영호와 김건희가 직거래를 트면서 그동안 그라프 목걸이라든지 천수삼 농축산 뭐 그 있잖아요. 수삼이라든지 뭐 샤넬백이라든지 이런 등등 여러 가지 민원들을 또 통일교로부터 듣고 이제 그 대가를 지불하는 그 어떤 수단이 결국 건희 2 폰으로 모든 소통을 이뤘다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뭐 이제 빼박 캔트다 전문용어로 뭐 나올 게 다 나왔다고 봐야 되겠죠. 저는 너무 재밌는 게 네. 김건희의 거짓말은 꼭 본인의 입을 통해서 밝혀집니다. 그렇죠. 녹취로 확인되죠. 그러니까 나온 게 이제 2022년 3월 30일 날 그러니까 이거 내가 비밀리에 하는 번호다. 세상에 자기 번호를 비밀리에 하는 번호라고 알려준 것도 예. 좀 멍청한 거죠. 이 번호야 그냥 이 번호를 줄였어 하면 되는 건데 야 이거 비밀리에 하는 번호야? 그러면 대단히 둘 간에 뭔가 대단히 큰 일을 하는 것처럼 네, 네. 말씀한 의견이 있으면 이 번호로 문자하면 돼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게 3월 30일 날인데요. 4월 19일 날 윤영호가 실제로 이걸로 문자를 보냅니다. 그래서 통일교 인사 4명을 초청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한 요청을 보낸 게 나왔고 더 재밌는 게 건진이 말씀하신 이 건희 투폰으로 보낸 내용 중에 윤영호 본부장이 김건희와 큰 일을 상의할 게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큰 일을 상의할 게 있다. 비밀리에 만나보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했으니까 이 얘기는 뭐냐. 건진이 중간에서 브로커 역할을 하면서 윤영호 통일교 전 본부장과 김건희 간에 뭔가 큰 일을 상의할 게 있다. 만약에 만났다면 큰 일을 상의했겠죠. 그것도 어떻게? 비밀리에 만났다고 얘기했으니까 전 그래서 이게 일종의 통일교의 프로젝트 내용들을 김건희랑 얘기를 했을 건데 이걸 비밀리에 얘기한다는 건 쌍방간에 이익이 있다는 얘기밖에 없잖아요. 일방이 이익이 있는 거라면 그걸 비밀리에 뭐로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김건희에게도 도움이 되고 그다음에 통일교에도 도움이 되는 근데 하필이면 그게 큰 일을 상의한다고 얘기했으니까 큰 일이라고 얘기하면 김건희가 나란 일을 할 수는 없을 테니까 돈 얘기 아니겠어요? 돈 얘기겠죠. 지분 뭐 이익 얘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게 건희 투폰으로 진행이 됐다고 얘기한다면 이 건희 투폰은 제가 볼 때는 악취나는 부패폰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이 건희 투폰에 대해서는 특검이 이제 가지고 있는 거죠? 지금 다 음성 녹취를 갖고 있기 와. 때문에 이런 보도가 나오는 거고 그러니까 김건희는 그 윤석열을 대통령을 만들기 전과 후에도 항상 윤석열을 하나의 어떤 양념이나 소재, 수단 뒤처리 전문반 정도로 인식을 했던 것 같아요. 과거 검찰총장이나 중앙지검이던 시절에는 자기와 자기의 엄마가 어떤 잘못을 저지르면 무혐의로 풀어준다든지 아니면 괴롭히는 사람이 있다면 다 그냥 검찰권을 남용해가지고 때려 죽여준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대통령이 되고 나서도 이런 말도 안 되는 범죄를 버젓이 명품을 받아 처먹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렇지 않게 비밀리에 전화하는 폰이다. 나 저 시계가 갖고 싶다. 사다 줄 수 있느냐. 이런 짓거리를 벌였다라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세상 무서운 줄 모르고 살았다라는 게 이게 지금 다 드러나지 않습니까? 자업자득이죠. 뭐. 그러니까 입이 얼마나 천박하냐면
자기 남편을 뭐라 그럽니까? 바보라 그러잖아요. 바보라고 방구나 뿡뿡이 자기 입으로 이게 바보라고 얘기하는 상황이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자기가 나라를 통치한다. 그리고 그냥 윤석열은 내 말을 듣는 사람이다. 대신 그래도 대통령이니까 공천권과 인사권은 반반 나눈다. 근데 우선권은 누구냐? 명태균 주장에 따르면 내가 가지고 명태균 주장이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거다. 근데 이런 일들이 번번이 벌어지잖아요. 그 금융위원 같은 경우도 최재형 목사님이 가가지고 만났을 때도 전화 통화 금융위원이요 이렇게 얘기했다는 걸 네. 보면 금융위원이 차관급인가 그래요. 대단히 높은 급입니다. 직접적으로 임명할 수 있는 자리 이렇게 한다라고 하는 걸 보면 이미 그리고 이 전화 비밀 전화라고 하는 게 첫 통화 확인된 게 2022년 3월 30일이잖아요. 이때가 언제냐? 저기 당선자 시절이에요. 예. 당선 이제 대통령직을 수행하지도 않을 때부터 이렇게 벌어진 거니까 저는 코바나 콘텐츠가 거의 제가 볼 때는 부패의 본산이었고 그다음에 그 떨어져 있는 사람들은 거리 투폰을 통해서 그런 일들을 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거의 제가 거의 아크로비스타 지하의 쪽에 거의 쓰레기라고 봐야죠. 거기는. 쓰레기 공간이었다, 계속 조사가 진짜. 이루어져야 될 것 같은데 일단 내일 오전 10시에 소환 조사에 임한다고 했으니까 김건희가 나와서 좀 많이 좀 너무 거짓말 그만하고요 이제 아니 제대로 좀 얘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거짓말 할 거예요. 그거 뭐 네, 예를 들면 그죠. 거짓말 안 할 거라고 생각하시는 네. 자체가 이제 문제고. 입만 열면 거짓말. 그러니까 특검이 딱 속였다가 막판에 그랬잖아요. 아니 여기 실물이 있는데요. 이렇게 되게 밀잖아요. 안 그러면 미리 알아가지고 또 실무를 해도 거짓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증거를 보여줘도 들이밀어도. 그렇고 본인이 했던 말 녹취를 들려줘도 나는 그냥 인사치레로만 했을 뿐이지 그 천수삼 안 먹었다라고 하잖아요. 먹고 대단하다. 나서 몸이 건강해졌다라는 이런 드립까지 했던 모양인데 역대급. 대단한 사람이죠. 도골 예. 때리는 건 그 공천 얘기잖아요. 네네. 변명한다는 게 내가 그렇게 힘이 셌으면 내가 민 사람이 다 돼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안 된 사람도 있지 않느냐. 뭔 김상민 이런 거예요. 그 케이스를 얘기하면서 나는 그 정도 힘을 발휘할 수도 없고 발휘한 적도 없다라고 이렇게 구라를 네. 쳐요. 대놓고. 아니 근데 진짜 이게 조선일보 보도를 보면 진짜 웃긴 게 김건희 변호사 측이 그 어제 그랬대잖아요. 화무 11홍이라는 뭐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똑같은 얘기죠. 건불 10년 보통 쓸 때 표현 아닙니까? 김건희의 권세도 꽃도 다 떨어졌다 이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초반에 깔아놓고 이게 얼마나 억지 기소고 국민들을 호도하게 만들고 있느냐면은 박근혜 당시의 탄핵 전국에서 박근혜에 대해서 국민들이 뭐 7시간 이 기록에 대해서 그때 박근혜가 뭐 성적으로 어떤 유의를 즐겼다 어쩌다 뭐 이런 얘기를 거론을 하면서 직접적으로 거론을 하면서 그거와 동일하다. 윤석열이 대통령이었지 김건희는 대통령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온 국민이 대통령인 줄 알고 있거든요. 그만큼 억울하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왜 그 앞에다가 화무11홍을 갖다 붙입니까? 그거는 권세가 있고 권력이 있는 사람에게 쓰는 용어인데 본인들이 화무11홍이라고 해놓고 뒤에 가서는 김건희는 V0가 아니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예. 이게 얼마나 자기 모습입니까? 자, 우리 내일 마저 이야기하도록 하고 일타정치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박영실 시사 에디터, 김종욱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님 고생해 주셨고요. 저는 내일 4시 5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에 참여하시면 2000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 하신 다음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번호 코드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라이브 실시간 채팅창에 복사한 코드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이제 채팅에 참여하시면 TTCO를 드립니다. 지금 참여하세요.